예, 그런데 어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전에 창밖으로 던졌다는 휴대전화를 놓고도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휴대전화를 던질 당시 CCTV를 저희 채널A가 입수했는데요. 영상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예, 당시 화면인데요. 지나가던 행인이 저렇게 휴대전화를 줍고 유유히 차도를 건너는 저 모습입니다. 저게 바로 검찰이 도착한 4분 뒤에 유 전 본부장이 던졌다는 휴대전화인데요. 저렇게 물길을 한번 쓱 털고는 맞은편 도로로 사라진 휴대전화 습득 남성입니다. 이 부분이 CCTV를 통해서 공개되면서 저렇게 유유히 빠져나가는 한 인물의 모습 볼 수 있는데, 먼저 장혜찬 평론가님께 이 질문을 드릴게요. 저 남성이 휴대전화를 저렇게 줍고 마치 본인 것처럼 가지고 가는 저 모양이 여러 의문점들을 낳고 있잖아요. 어떤 부분이 특히 그런 겁니까? 네, 일단 CCTV를 보면 다른 사람들도 저 도로를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휴대전화를 줍지 않았죠. 보통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 길에 떨어지는 거 내 거 아니면 잘 안 줍습니다. 이게 여러 채널의 실험으로도 화제가 된 바가 있는데, 마치 당연하다는 듯 휴대전화를 주어서 물길을 털어서 망설임 없이 가져갔거든요. 주변을 살펴보거나 놀라거나 확인하거나 혹시 주위에 이 휴대전화의 주인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긴 하지만 혹여나 이러한 행적들 때문에 저 남성이 미리부터 유동규 전 본부장과 말을 맞춘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한 가지 남아있는 것이고, 그리고 설령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유동규 전 본부장의 휴대폰에 어떤 중요한 기록이 남아있을 수 있는데 이걸 마치 길에서 누가 주워갈지도 모르는데 던졌다는 것부터가 수상하고요. 그래서 그 이전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썼던 다른 핸드폰에 대한 확보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릴 수밖에 없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바깥의 CCTV만 살펴봐도 행인이 이 핸드폰을 주운 게 확인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언론사의 보도에 검찰은 처음에 CCTV 확인해봤더니 창문이 열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핸드폰을 바깥으로 던졌다는 언론 보도가 가짜뉴스다는 식으로 공보를 했거든요. 이 정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언론이 기사를 쓰며 무조건 가짜뉴스로 치부하는 지금 김호수 체제의 검찰 수사력을 과연 우리 국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지, 여기에 본질적인 의문이 지금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저분이요, 점유 이탈물 횡령죄의 현행범입니다. 남의 물건을 습득하면 경찰에 신고해야 돼요. 근데 가져가면 이게 점유 이탈물 횡령죄죠. 저는 저분의 핸드폰을 빨리 압수수색해서 통화 내역을 확인해야 돼요. 만약에 저분의 핸드폰에 유동규 씨하고 통화한 게 내역이 나오면 이거는 이게 서로 통화를 통해 핸드폰을 던질 테니까 가져가라. 이게 바로 증거인멸죄의 공범 아닙니까? 저는 검찰이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분이 현행범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빨리 통화를 저는 내역을 확인해야 된다. 지금 이게 유동규 씨 핸드폰은요, 상당히 이게 던지면서 구청에서 지금 이게 약간 이게 수리를 요하는 따라 시간이 걸린다는 포렌식에. 파손이 좀 꽤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분의 핸드폰은 통화 내역을 금방 확인할 수 있잖아요. 따라 저는 그걸 해야 된다 보고요. 그다음에 옛날 유동규 핸드폰은 그거는 이제 재혼한 여자가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게 가족 지인이라고만 표현하겠습니다. 근데 가족일 때는 증거인멸에도 이게 처벌을 못 해요. 이게 친족 특례거든요. 그러나 저분은 친척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저는 통화를 하고 핸드폰을 던질 테니까 고의로 숨겨달라, 이러면 이게 또 증거인멸이라는 큰 죄가 되기 때문에 빨리 수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 변호사님 말씀은 경찰은 저 휴대전화가 어디로 갔는지 찾았고 검찰은 못 찾았다. 이 부분 검찰의 부실수사 논란 말고도 저 현행범이라고 표현한 저 의문의 남성에 대해서도 좀 수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럼요. 길에 떨어지는 게 남의 물건을 습득해도 그게 범죄거든요. 따라 저는 수사의 명분이 있고, 또 저분의 핸드폰에 통화 내역 확인하는 거는 금방 가능하잖아요. 이런 이게 왜 절차를 안 밟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국감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유동규 전 본부장이 휴대전화를 던진 사실을 보고 받았냐는 질문에 수차례 답변을 번복했습니다. 한번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유동규 아시죠? 네, 당연히 알죠. 이날 유동규가 핸드폰을 던지기 전에 통화를 한 2시간 했답니다. 지사님 통화하셨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는 받으셨죠? 신문 봤습니다. 신문 그 언론에 나온 걸 봤다니까요.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위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빨리 짜내십시오. 유동규는 통화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 장면 보고 받으셨단 말입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답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다른 누구로부터도 이 전화로 이 당시에 유동규 체포 과정 관련돼서 보고 받은 적 없습니까? 모르겠는데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그 언론에 다 난 걸 아니 받았는데 기억을 못 하는 겁니까? 전화를 받은 것이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기억이 없다. 네. 역시 유능한 변호사님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쪽에서는 말이 세 차례나 바뀐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는데 현 대변인은 이제 단순히 기억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한 거라고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김영동 의원이 유도신문을 한 것 같아요. 이 2시간 통화했다는 게 팩트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이제 경찰만 알고 있을 것 같은데 핸드폰을 봤다는 얘기잖아요. 아니면 예. 경찰에서 정보가 나왔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본인이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거 갖고 있는 거는 경찰이거든요. 그럼 경찰에서 정보가 흘러나왔거나 아니면 본인이 알았 건데 저는 이게 일단 정확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마 저는 뭐 혹시 보고 몇 시간 통화했었으니까 보고를 받지 않았냐 계속 이제 그렇게 추궁한 것 같아요. 유도신문을 한 거겠죠. 결국은 이재명 지사가 했거나 아니면 측근하고 통화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저는 만약에 김영동 의원이 저걸 얘기하려면 저 근거를 제시해야 돼요. 그 통화했다는. 근거는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료를 공개하더라도 문제 안 되거든요. 예. 매를 몇 시에 뭐 공개했다든지. 그래서 저는 저 팩트 자체가 정확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그 본인이 던진 거는 팩트 저기 TCTV에 나왔잖아요. 근데 던지기 그러니까 전에 그 전에 통화했다는 거. 누군가 그렇죠. 2시간이랑 통화했던 사실 자체가 정확하지 않다는 신빙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예. 지금 저 묻는 초점은 뭐냐면 유동규 씨하고 통화하니 이게 묻는 게 아니라 예. 지금 유동규 씨가 이렇게 구속 뭐 예를 들어 압수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신문 보고 알았다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언론 보고.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 정진상 씨나 다른 측근들로부터 전화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예. 지금 이게 유도신문 하는 게 아닙니다. 팩트를 묻는 겁니다. 근데 그걸 기억이 없다라고 지금 불과 며칠 전 얼마 전 일인데 예를 들어서 뭐 김웅 의원이 1년 전 일을 무슨 기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이 한 달 전도 안 됐는 이야기를 기억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 언론에 보도가 됐죠. 그런데 그 보도가 되기 전에 만약에 유동규 씨가 구속되기 전에 이 업색되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캠프 측과 전화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유동규 씨가 압색되기 전에 이동규 캠프 측에 누군가와 통화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걸 예를 들면서 물었고 그러면 이재명 지사는 뭘 묻냐면 이 유동규 씨와 직접 통화한 게 묻는 게 아니라 예. 그거에 대해서는 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다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 사안과 관련된 보고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것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기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도대체 기억이 없다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뭐냐면 이와 관련된 본인이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정해 주지 않는 거죠. 바로 그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언론 보도되기 전에 예. 이동규 씨가 이 캠프 측과 통화를 했고 그 통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보고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바로 그게 이 사안의 핵심인데 본인은 기억이 없다고 하니까요. 예. 보고라는 게요, 뭐 구두일 수도 있고 보통 우리가 나눈다 그러면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문자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도 이거를 거의 언론에 나면서 바로 알았거든요. 속보로 예. 떴잖아요. 근데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김영동 의원이 2시간 통화했다는 내용 아니까 유동규가 누구랑 통화했는지 얘기하면 돼요. 그 얘기를 먼저 아니 당신이 그럼 예를 들어서 누구랑 A라는 사람이랑 통화하지 않았냐? 왜냐면 알고 있으니까 2시간 통화한 거를. 예. 그 얘기를 하면은 추적해 갈 수 있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통화했다도 하더라. 그럼 누구한테 보고 받았냐? 하나 뛰어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을 얘기해야 그럼 이 사람한테 보고했냐 얘기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알고 있으면 얘기하시면 돼요. 누구랑 통화했다라고. 아니 김영동 의원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 지금 그러니까요. 그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재명 후보가 왜 대답을 기억이 없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기억이 대해서 없으면 우리가 기억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아니 기억- 선거 아니, 바쁜 안 과정에 받았으면 안 받았다 그러고 받았으면 받았다 그러면 되는 거지. 보고라는 게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잖아요. 하겠습니다. 예, 서류로 갖다 주는 경우도 있고 네. 뭐 텔레그램으로 보낼 수도 있고 카카오톡으로 보내도 있는데 명확치 않기 때문에 보고라는 건 말씀처럼 보고 받았다 그러면 그게 법적인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예. 당연히 김영동 의원이 누구랑 통화했는지 얘기했으면 그 사람한테 보고 받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왜 알면서 안 물어봐요? 자꾸 김영동 의원한테 아니죠. 중요하죠. 책임을 김영동 돌려요. 의원이 통화했다라는 여기서 질문을 하고 알겠습니다. 있잖아요. 아니, 네, 참. 네. 질문하고 여기서 있으니까 질문한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잠시만요. 유동규가 현 누구랑 대변인 통화했는지 잠시만요. 얘기해도 되는 예. 거죠. 취재는 시청자분들이 다 이해를 하셨을 거라 믿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예.